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 쉬운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겠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내가 편하게 거주할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참 이러한 집 한 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집값이 올라간다면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까지 상승을 한다면 그러한 고통은 더 커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 또한. 이러한 부동산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했다가 오히려 정책 발표를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든다면 임대차 3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이치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요. 복부인 다주택자 속 터졌다 또는 멘붕에 빠졌다 충격에 휘말렸다 이러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요. 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장기 플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인수위 부동산 정책 상당히 늦춰질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에 발표할 종합부동산 대책이 상당 기간 늦춰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밑줄 짝 상당 기간 언제 할지 몰라요. 이거 한 달 뒤에 할지, 두 달 뒤에 할지, 6개월 뒤에 할지, 1년 뒤에 할지 모른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수위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은 뒤로 임기 말의 과제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임기 말쯤 돼서 이제 시행할 그럴 부분이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4년 뒤에나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시키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 4년이죠. 거의 못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차기 정부 인수위도 대통령 선거 이후 깨달았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때의 부동산 공약, 재건축을 풀어주겠다, 재개발을 풀어주겠다, 일개 신도시를 풀어주겠다, 대출을 완화해주겠다, LTV, DTI, 또한 세금을 완화해주겠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임대차 3법 수정하겠다 등등. 참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강남 아파트들 꿈틀꿈틀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난감한 이유, 규제 완화, 집값 안정, 난제가 산적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가 될까? 야, 그래요. 규제 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집값 안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규제 완화를 하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한 거를 풀어주고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동시에 가지 못하는 부분을 동시에 가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미스가 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크게 악화 성향이 있다. 또한 비가역성이다. 또한 문제의 복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악화 성량이라는 것은 치유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새김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부동산 문제는 문제의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번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치유 과정도 없고 문제가 지속된다라고 하니까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이 있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가역성인데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한다. 또 우리가 흔히 난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자연 상태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한번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 애초에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상호 유기적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지가 않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지금 뭐 갈등에 놓인 순간이시겠죠? 그래요. 주택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 나는 무주택이 좋아. 나는 죽을 때까지 무주택으로 살 거야. 전세로 살 거야.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기회가 된다면 얼른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여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 하세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는 뭐 그래도 뭐 주택 하나 있기 때문에 거주할 집 하나는 있어. 그나마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왕이면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겨 타시면 거주 목적 플러스 투자의 목적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겠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세금을 풀어준다라고 해놓고 예, 양도소득세는 풀어주되 종부세는 풀지 못하겠다. 그러니 좀 답답한 노릇이 되겠죠. 또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고팔고를 좀 많이 한 분들 입장이라면 이거 혹시 다주택자 양도세 풀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보다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아예 양도소득세조차도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확실한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공약이 있었죠. 부동산 공약.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규제 완화가 핵심적인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동산에 관한 거의 대부분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던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결국 빈 공예, 약속 약자, 꽁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니 차기 정부 부동산 규제를 풀자마자 바로 부동산 매수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한 사람들, 그러한 폭부인들, 또한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깎아주기로 한 공약을 믿었던 다주택자분들 입장이라면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저의 생각을 말씀해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요. 6월달 지방선거 때 보자. 점점점.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부동산 개인이나 정부나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도 정책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